오늘은 의식주,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겠죠. 그 중에서도 즉 옷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옷 장사는 망한다 이런 거예요. 앞으로 3D 프린터로 모든 것을 프린트해서 입고 조그만 기계 한 2, 30만 원짜리 사면 한평생 넣었다 빼었다 디자인해서 무료로 프린트를 하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뭐 처음부터 다양하게 시작을 했겠죠. 5억 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저희는 인간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변했다라고 봐요. 5억 년 전에 공기, 물은 똑같다 같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많은 것이 변했고요. 이런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저희는 Future Studies라고 하고 미래 예측이라고 합니다. 이 미래를 예측하는 글로벌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밀레니엄 프로젝트, UN 미래 포럼에서는 60개국의 노드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지부를 두면서 예측을 합니다. 이런 예측들을 한 권의 책으로 또 UN 미래 보고서 이렇게 내고 있죠. 옷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은 태풍이 몰아쳐서 토네이도라 그럽니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한 사람이 막거나 한 나라가 막아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옷가게에 옷이 없다. 저희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옷을 사러 옷집에 갈 때에는 이제 바디 스캐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을 바디, 즉 몸 전체를 뭐 23, 25, 55 뭐 이런 식으로 재죠. 재고 난 뒤에는 이제 브로셔를 벽에 붙여놓은 브로셔를 눌러요. 3번, 5번 아니다.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15분 맞아 이거야. 누르면 지금 현재 뭐 3초 안에 이 옷이 프린트되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옷을 여러 번 입어봐도 그냥 내 스마트 미러 속에 비치는 거기 때문에 옷을 벗었다가 입었다가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옷이 3분 내에 또는 뭐 3초 내에 지금은 사실 2015, 16년은 30분 정도 걸려요. 옷이 프린트 되는데 하지만 20년 후가 되면 정말 3초 후에 3분 후에 옷이 프린트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옷에 이제 실증이 나요. 그러면 그 옷을 다시 그 기계 속에 벽에 붙여놓은 이 기계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셀룰로스로 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뭐 다양한 재질이 있기 때문에 그 재질을 누르고 눌러야지 그 셀룰로스로 정해져 있는 카트리지라는 데에 들어가 남아 있어요. 자, 옷을 프린트 하려면 제일 먼저 바지, 옷도리, 뭐 원피스라든가 셔츠라든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바지에다 누릅니다. 그러면 나팔바지, 뭐 쫄바지, 일직선 바지, 다양한 이런 유행하는 패션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패션을 또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회사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다양한 패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해야 할 것이 색상입니다. 바지를 까만 걸로, 파란 걸로, 노란 걸로 어떤 것으로 정할 것인지 색상을 정하고 재질을 정해야 됩니다. 재질은 이제 우리가 보면 면도 있고요. 그죠? 폴리에스터도 있고 울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카튼, 블루 면이죠. 블루 울, 블루 실크 해서 퍼센티지를 나눕니다. 울 15, 그 다음에 면 45, 뭐 폴리에스터 20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색상도 정하죠. 빨간 것하고 파란 것하고 섞으면 보라색이 되겠죠. 뭐 진한 보라 아니면 연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 옷 만드는 기계는 침대 옆에 아침에 둔다라고 합니다. 침대 옆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옷을 프린트하는 거죠. 오늘은 좀 비가 올 것 같아 하면은 옷을 방수 쪽으로 처리가 많이 되는 폴리에스터 뭐 이런 거를 많이 선택해서 옷을 프린트를 하죠. 30분 후에 세수하고 뭐 샤워하고 밥 먹고 올라오면 옷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이 기계 하나만 사면 그죠? 프린트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옷을 뭐 선택을 하러
쇼핑몰에 가거나 아니면은 백화점에 간다. 이런 마트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진다라고 봐요. 전부 모바일로, 전부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택배 배달을 받아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지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슈퍼마켓 들어간다, 아니면은 1년에 딱 한 번 옷가게에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백화점에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다양한 옷이 이제 생산이 됩니다. 프린트를 했는데 지금 보는 화면에 보는 이 옷은 목에서부터 이렇게 목까지 딱 달라붙는 이런 옷이에요. 이것은 아이리스 벤 하픈이라고 유명한 네덜란드의 패션 디자이너가 이미 디자인을 해서 출시를 했고요. 2016년에 이미 사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옷으로 밥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술은 MIT에서 개발해서 미 국무성에서 지금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담배 패치를 붙일 때에 니코틴이 그 패치에서 피부로 들어가서 전달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옷을 입으면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당도 우리에게 몸으로 침투하게 해주고, 거기다 영양제라든가 뭐 여러 것들이 들어있어서 충분히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는다. 군에서 왜 필요한가 하면 적지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내가 12시에 밥을 먹어요. 햄버거 먹으면 냄새가 퍼져요. 그래서 뭐 총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옷을 사람들이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 옷으로 밥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D 프린트로 프린트하는 것들이 뭐 다양합니다. 지금 이미 신발은 지금까지 이런 모양으로 신었어요. 하지만 왜 신발이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는가? 다양한 생각의 아이디어의 신발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발도 다 3D 프린터로 프린트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즘에 세로 프린트가 되어 있고, 또 다양한 이 편리한 발의 건강을 위해서 내 발에 딱 맞는 이런 3D 프린터기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발가락이 툭 튀어나온 이런 상황이라든가, 그죠? 하이힐을 신어가지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런 구두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두 모양을, 그죠? 인체 비교해서 이렇게 프린트하는 것도 있고요. 이 3D 프린터로 아이리스 벤 하프는 2011년부터 3D 프린터 패션을 이미 패션 속 가을 폴 콜렉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까지 패션 쇼를 진행하고 있고, 이 패션 쇼에는 너무나 다양한 옷들이 지금 3D 프린터로 프린트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미 2015년, 뭐 2014년 실제로 3D 프린터를 가지고 프린트한 옷들만 파는 이런 가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구두하고 옷을 프린트해서 판매를 하죠. 2013년, 2012년, 13년까지 다양한 옷들이 지금 프린트되어 있고, 뭐 거의 프린트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2011년 정도 뭐 보면은 자, 굉장한 거죠. 이 수많은 디자인을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 과연 필요가 있을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니까 modify 이렇게 물음표를 물어요. 변형시킬까? 예, 변형을 시키라고 내가 30만을 썼습니다. 30만을 땡땡땡 치고 땅 쳤더니 삥삥 3초가 돌아가면서 옷이 디자인이 30만 개로 바뀌어요. 뭐 굉장히 비싼 것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밤새도록 한 개의 디자인을 그리는데도 헉헉하는데, 기계가, 그죠? 30만 개를 순식간에 조금 변형시키는 거예요. 컬러 변형시키고 길이 변형시키고 모양 변형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미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옷, 구두 또는 지금 여기 보는 타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걸 키네틱 에너지라 그러고 이거 연구한 지 벌써 한 20-3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제품이 나왔고 뿐만 아니라 아주 저렴한 제품이 나와서 지금 현재 런던하고요. 뉴욕에서는 이 타일을 이미 바닥에다가 길바닥에다가 또는 백화점의 바닥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전부 신발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는 당연히 모든 운동, 움직임에서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하려고 에너지를 모아서 집적해서 그것을 배터리에다가 저축을 해서, 그죠? 축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아주 재미있는 건데 University of Wisconsin입니다. 윈스콘신에 있는 교수 또는 박사학위 학생들이 이거를 이미 개발을 해서 요 모양은 패디 파워라는 기술을 이미 특허를 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신발에다가 그죠? 이 에너지를 움직일 때마다 에너지를 생산하게 해서 거기에 배터리까지 집어넣습니다. 에너지 생산해서 거기 축적하는 거죠. 그 에너지를 나중에 빼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와트 정도 돼요. 5와트만 되어도 우리가 한동안 뭐 모바일 폰을 우리가 충전하는 거라든가 PC까지 그죠? 충분히 항상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위스콘신 대학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신발 운동화까지 만들었어요. 운동화 이렇게 끝까지 다 만들어서 밑에는 에너지가 그죠? 움직일 때마다 발 한번 뛸 때마다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배터리도 있고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 거죠. 이 두 분의 교수가 수많은 신발 모양을 연구를 해서 이미 디자인해서 특허도 받고 이제 대량 생산하려고 구두 만들었습니다. 또 이것은 지금 현재 미군에서 미국에 있는 US 아미하고 US 머린 코어 그러니까 해병대죠. 해병대에서 요 모드를 연구를 시켜가지고 군인들은 항상 24시간 돌아다녀요. 뭐 잠자는 시간 빼고 도보 훈련입니다. 훈련할 때 엄청나게 많이 그죠 뛰고 달리고 이 많은 에너지를 왜 버리는가 너무 아깝다. 해서 전부 다 이제 축적을 하려고 그러면 전기를 발생하는 이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을 파워 워크이라고 합니다. 파워 워크. 그리고 이 기술의 완벽한 이제 제품이 나온 것은 5월 30일입니다. 2016년 5월 30일. 이런 정도로 매일처럼 수많은 이런 기술들이 저희에게 알려지고 저희는 거의 하루에 10,000개 이상의 새로운 기술, 서비스 이런 뭐 목록을 받고요. 서로 교류하면서 중요한 기술들을 저희가 예측을 해내고 이 기술이 몇 년도가 되면 아주 완벽한 기술이 되고 몇 년도가 되면 보편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죠. 이 US 아미, US 머린 코어 같은 데서는 앞으로 2017년이 되면 모든 군인들은 이 장비를 끼워야만 합니다. 주로 다리에 끼워요. 요 허벅지에서 무릎팍에는 그저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반드시 입고 신고 다녀야만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의무적으로 신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허벅지에다가 꽉 매고 밑에다가 부착을 딱 해서 고정을 시키고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 파워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런 에너지, 생산된 에너지로 군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군인도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있을 거고 무전기도 있을 것이고 군인들이 쓰고 있는 다양한 IoT,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기에게 자기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충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장애인은, 특히 여성 장애인은 왜 하이힐을 못 신나, 하이힐을 신게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했어요. 2년 전에 이렇게 이제 의족, 그죠? 가짜 팔, 가짜 다리를 오히려 장애가 아닌 더 강한 강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달리기 대회에서 다리 무릎까지 절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날렵한 족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인하고 달리기를 해서 이겼습니다. 이미 장애인이 더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다양한 기기를 박아서 오히려 더 멀리 뛸 수 있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모든 사람은 장애인으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 사회가 되면 마지막에는 누워서 장애인으로 죽는 거죠. 마지막에는 자기가 꿈쩍할 수 없어요. 모두 휠체어를 타는 거죠. 마지막에는 다리가 이제 걷지를 못하게 되면 휠체어라든가 아니면은 엑소스켈리턴이라고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기기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은 장애인으로 죽는다. 아니면 이제 장애인, 일반인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3D 프린터로 옷만 프린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프린트합니다. 그죠? 신발부터 시작해서 음식, 거기에다가 건물도 프린트하고 이제 3D 프린트로 엔진도 프린트하고요. 자동차도 프린트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30년의 역사죠. 제가 실리콘밸리 즉 산호세에 있는 이 가장 큰 회사 3D 시스템즈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2004년도인데 스캇 서밋이 지금 저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표인데. 수많은 것을 제가 끼워보고 입어보고 먹어보고 다 해봤습니다. 여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작은 이런 3D 프린터 회사들 이런 것들을 전부 흡수했고요. 2년 전에는 또 아주 큰 의료 기기 회사까지 지금 흡수를 해서 굉장히 큰 회사죠. 여기에서 제가 먹어본 거는 과자 종류, 뭐 다양한 과자 종류, 사탕 이런 것들을 전부 먹어봤습니다. 최근에 가장 그 당시에 히트를 친 것이 많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제 3D 프린터는 무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30년이 되었으니까 한 7년, 8년 전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팔렸는데 요즘에 팔리는 것은 제조용 3D 프린터 그리고 3D 스캐너 이런 것들은 돈을 벌지만 대부분의 3D 프린터는 이미 정부가 무료로 학교에다가 또는 주민센터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대부분 조그만 종류로 만들었지만 큰 종류 리얼 사이즈 제조로 많은 것을 프린트를 하고 있어요. 의료 여기 제가 끼고 있는 게 팔에다가 이게 기부스라 그러죠. 왜 아이들이 타자를 칠 때 하루 종일 타자를 치고 나면 여기가 뼈가 아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실제로 아프지 않은 아이들도 내가 3D로 프린트된 것을 끼웠다. 내가 유행에 제일 앞서간다.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많이 팔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얼굴을 프린트를 하는데 얼굴은 이게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은 3D 프린트 잉크를 프린트합니다. 재료를 300가지를 지금 이미 만들어 놨어요. 금속, 그죠? 종류, 다양한 종류. 그 다음에 플라스틱하고 메탈하고 섞은 종류. 얼굴을 프린트할 때에는 얼굴은 뭐 콜라겐하고 약간, 뭐라 그래요? 폴리머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인체에 해롭지 않게 만드는 가면들이 있습니다. 가면들. 이제 실제로 화상 환자에게 피부를 만들어서 프린트하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3D 시스템즈는 아니고 다른 회사, 다양한 회사 뭐 샌디에고에 있는
오르가노보라는 이런 회사는 간도 프린트를 하고요. 심장도 프린트하고 많이 해요. 얼굴 화상 환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리얼 F사인데 6년 전에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가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400만 원 정도 하다가 얼굴을 형태를 뜨고 뭐 해서 400만 원 하다가 지금 6년 후 지금은 30만 원 정도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30만 원.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0만 원 정도는 내가 쓸 수 있다. 화장품 사는 대신에 화장 멋지게 한 가면을 그죠? 월요일 얼굴, 화요일 얼굴, 수요일 얼굴, 목요일 얼굴 해서 얼굴도 매번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that'smyface.com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30만 원으로 오다를 합니다. 주문을 해요. 홈피에 들어가서 스카이프로 뭐 얼굴 찍어서 보내라. 그리고 네가 선호하는 얼굴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김태희 얼굴을 보내면 이제 명동에 김태희만 돌아다니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하기도 하고요. 요는 빨리 받으려면 49불만 더 내면 일주일 만에 온다. 이렇게도 선전을 하고 있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자기 얼굴을 자기 스스로 3D 프린트에 넣어가지고 프린트를 합니다. 내 얼굴은 지금은 60세지만 내 얼굴은 지금은 40세지만 나는 20세 얼굴을 하고 싶어. 얼굴형은 똑같으니까 그죠? 피부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얼굴 형태를 프린트해서 가면으로 뭐죠? 딱 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딱 쓰고 가든가 아니면 화장하기 싫을 날 그죠? 화장된 얼굴로 가죠. 그러면 화장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화장품이 망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 오늘 무슨 몸 입고 나갈까만 걱정하면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죠. 저 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몸 입고 가고 내일 저 몸 입고 가고 이렇게 다양한 이 정말 재미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지만 마지막에는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사실 옷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기술이 나오느냐 하면 나노 클로딩, 나노 옷이 나와요. 나노 옷은 몸을 스스로 따뜻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줘요. 그래서 냉기, 열기를 그죠? 날씨 밖의 날씨에 따라서 내가 항상 맞춰 놓습니다. 뭐 25도로 맞춰 놓으면 내 몸을 25도로 그죠? 하나 걸친 그 나노복이 다 열기를 조절해 줘요.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 바이오 공학도 나오고 클레이트로닉스라는 게 나와가지고 옷을 대행해줘요.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것들입니다. 메타 재료라는 게 있어요.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메타 재료도 나오고 포글렛이라고 또 옷을 대행해주는 여러 가지 나노보트도 있고요. 스왑보트라는 거는 조그만 보트, 나노보트죠. 이게 조그만 로봇이 날아다니는 파리 같은 로봇이 슉 전부 다 스왑이니까 엄청난 것이 내 몸을 덮어요. 내 몸을 덮어서 그게 내가 디자인만 하면은 그게 또 옷으로 변합니다. 그게 자동차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 스왑보트는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로봇 공학이 발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겁니다. 이처럼 이 기술 하나하나들이 20년 후가 되면 또는 15년 후가 되면 우리에게 급속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나 다양한 기술이 나와서 앞으로 옷 장사는 망할 수도 있다. 옷이 가장 싼 물건이 될 수가 있다. 옷은 안 입고 그냥 크림만 발라서 냉기, 열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래의 주택, 의식주 중에서 주택, 주거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예측 박영숙이었습니다.